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오늘은 제 투자 초보 시절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처음 입문할 때 하시는 실수와도 같은데요. 바로 수익률만 보고 투자할 때 날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재테크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재테크를 입문을 하실 거예요.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더라. 이 말을 믿고 보통 재테크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흔히들 종목을 선택할 때 남들이 수익률이 좋다는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상품이 우량주면 괜찮겠지만 암호화폐, 암호화폐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2차전지, 메타버스, 그리고 각종 기술 테마주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 투자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시대 분위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꽤 많이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면 이 기사를 보면 2021년이죠.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가 대한민국 시총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이제는 IT 시대니까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해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요. 결과는 마이너스 50%, 70%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이 차트는 현재 2025년 11월인데 대한민국 시총 상위 10개 중에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래서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네이버는 4위였던 게 13위로 밀려났고 카카오는 3위였던 게 25위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선 투자를 시작할 때 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수익성이 높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높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이 변동성이 높다는 말은 리스크가 높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를 시작할 때 수익성이 높다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다시 말해 투자는 오르락 내리락의 반복인데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 내리락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오르락의 반복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보통 오르락 내리락, 이 내리락 시점에 리스크,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투자가 이렇게 돼야지, 투자가 이런 모양으로 계속 된다면 누구든 달려들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 거품이 끼고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투자 모양의 상품은 실제로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S&P 500도 가끔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초보자들은 이런 오르락 내리락, 이 리스크가 나타나는 이 내리락 시점을 못 버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을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초보 투자자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손실을 입고 투자를 굉장히 질려하면서 투자판을 떠나게 됩니다. 제 채널의 댓글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등장을 하시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투자를 좀 하다가 질려서 투자를 안 하다가 요새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번이 보통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어떻게 됐든 팔지도 못하고 추가로 사지도 못하고 원금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원금이 오면 그냥 팔아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손실을 만회하려고 그보다 큰 리스크 상품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2번에 해당하는 케이스였고요. 손절도 조금 했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저는 2번의 유형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스타일은 저는 3번이라 생각해요. 그냥 더 큰 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하락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보통은 수익률만큼 하락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이 심리적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상품 이전의 하락의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그런 하락들이 내가 감당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영상에서 그리고 댓글에서 하락을 다루고 있고요. 제 채널의 가장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데 거치식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나요? 제가 항상 남기는 답변은 거치식으로 하면 상승기에 돈을 잘 버십니다. 하지만 더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감당 가능하시고 장기 투자 가능하시면 거치식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을 최소한으로 하시려면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정석이고 그렇다면 대신에 수익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준 자체가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을 하고 감당한 만큼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라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선택할 때도 S&P 500이 제가 감당 가능한 종목이라 생각해서 현재 S&P 500에 100%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S&P에 대한 믿음이 시간과
투자, 인내, 노력, 그리고 그 하락만 견딜 수 있으면 누구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자신 있게 영상으로 올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투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아시나요? 첫 번째 룰은 never lose money 해서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룰이고요. 두 번째 룰은 never forget 룰 넘버 원 해서 첫 번째 룰을 잊지 않는다. 이게 워렌 버핏의 제일 유명한 투자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왜 이런 말을 하냐, 당연한 이야기인데 누가 투자를 돈을 잃고 싶어서 하냐,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예전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never lose money 그래서 하락을 최대한 피하면서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꾸준히 달려가면 언젠가는 성공한다. 그래서 시간과 복리의 중요성을 말한 아주 대표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들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투자 초보 시절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했었을 때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의 투자 초보 시절 아니면 시행착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또 큰 경험 공유, 투자에 또 참고가 될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